요즘 자녀와 통화를 끊고 나서 혼자만 마음이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통화는 끝났는데 말은 시작조차 못했다는 느낌. 이 나이가 되니 섭섭했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지는 않으셨나요? 문자를 쓰다가 지우다가 다시 쓰다가 결국 그냥 안부만 물으셨던 적은요. 자식이 바쁘다는 걸 아는데 왜 자꾸만 연락이 기다려지는지, 전화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전화가 오면 괜찮다고만 말하게 되는지,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혼자 삼켜온 그 서운함이 정말 당신만의 것인지, 당신이 너무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인지, 그 경계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에만 오는 자식을 보면서도 바쁠 텐데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 때마다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다는 말 대신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한 말을 문자로 적었다가 결국 다 지우셨습니다. 말 꺼내면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말 꺼냈다가 그나마 이어진 끈이 끊어질까봐, 말 꺼냈다가 잔소리하는 부모로 남을까봐,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혼자서만 내가 너무 바라는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달래오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서운한 건가? 내가 자식한테 너무 의지하려는 건가? 내가 또 옛날 생각만 하는 건가? 이렇게 자신을 탓하는 쪽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자식이 주는 만큼만 받아야지 더 바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괜찮다고, 자식들 잘한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돌아오면 그 웃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거실에 불을 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을 제일 나중에 두는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다면 잠시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성격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서운함도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워온 사람들이 마주하는 아주 오래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아테네라는 도시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막상 입을 열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웃음으로 덮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서운함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던 사람들. 그 곁을 지켜보던 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크라테스라 불렀습니다. 그는 화려한 강의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장을 걸으며 시장을 지나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을 가르치기보다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심을 꺼내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 멀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가끔씩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먼저 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라고 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오라고 하면 자신이 나약한 아버지로 보일까봐.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말만 적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소? 그런데 왜 당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소?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제 마음을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소? 아버지는 말이 막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 자신을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관계가 무너지는 장면보다 말이 막힌 채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상대를 위해 참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솔직한 말보다 괜찮은 척에 먼저 익숙해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거절을 잘하면서 소중한 관계에서는 거절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져도 괜찮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 가장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서운함을 듣기 전에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부모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바쁘고 힘든데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나도 연락하려고 하는데 왜 항상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 이렇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방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런 자식의 표정을 보면서 말을 더 꺼내지 못합니다. 아, 내가 또 잔소리를 했구나. 아, 내가 또 자식을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말을 도로 삼킵니다. 부모는 자식의 표정을 살피느라 자기 마음을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자신의 외로움은 접어둡니다. 자식이 바빠 보이면 자신의 서운함은 미룹니다. 자식이 피곤해 보이면 자신의 그리움은 숨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단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만 남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양보해온 사람을 세상은 대단히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당신이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항상 웃으니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하니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참아온 사람이 가장 많이 외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바란 건가? 내가 베풀면서 뭔가를 바란 건 잘못된 건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베풀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마음을 너무 오래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탓하는 쪽을 선택할 뿐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많이 참게 됩니다. 더 많이 양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참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함이 밀려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래 강한 척 해온 것입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것입니다. 너무 오래 괜찮은 척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제 그만 솔직해져도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상대를 위해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침묵이 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회피였다는 것을, 자신이 관계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양보가 실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도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나는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서운하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롭다면 그건 당신이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립다면 그건 당신이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천천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더 보태야 할지보다 이 마음 속에서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지 이미 어렴풋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멀어질까 두려워 지켜온 건 자식과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관계를 지키려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려고 침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꺼내볼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부모로 남고 싶은 마음, 항상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항상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은 서운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리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에게만큼은 이제 조금 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보고 싶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 마음을 스스로에게만큼은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 나이에 자식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을 숨기느라 애쓰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사랑을 가볍게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말 한마디에도 신중하신 것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서 삼키고 계신 것은 당신이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기에 지금 이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몇 번의 서운한 말로 평가받을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한두 번의 실망으로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사랑은 몇 마디 침묵으로 사라질 만큼 얕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다면 그 시간만으로도 이미 깊이 살아오신 삶이 조용히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사랑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텨 오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 스스로가 제일 먼저 안아주셔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